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저는요 지안 에듀에서 전기기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지환호 기술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이제 2021년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강의를 준비해서 최단계 최고의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지 합격 설명회를 간단하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 기기는 먼저요 크게 여러분 이제 6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장은 직류기죠. 직류기는 이제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직류기는 이제 우리 발전기 파트가 여러분 이제 전동기 파트보다는 출제수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통 우리 직류기는 여러분 시험 문제가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만약에 뭐 4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발전기에서 여러분 한 3문제, 뭐 전동기에서 1문제 또는 5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보통 발전기에서 한 3문제, 전동기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평균치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기기는 이제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가 보통 이 동기기도 보통 이제 4문제 정도 출제될 때가 좀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4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동기 발전기에서 한 3문제, 여러분 이제 전동기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변압기는 이제 보통 시험 문제가 보통 이제 4문제에서 5문제인데요. 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변압기는 일반적인 변압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 전기기기에서는 단상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변압기도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죠. 우리 이제 특수 변압기 파트로 가면 여러분 이제 삼상 변압기도 있고요. 또 이제 개기용 변성기도 있고 뭐 누설 변압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변압기 종류가 많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 기사가 됐던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이 됐던 우리 이제 3장 변압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단상 변압기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유도 전동기는요, 여러분 이제 크게 이렇게 3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 이제 3상 유도 전동기에서 여러분 이제 출제가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이제 4장 유도 전동기도 시험 문제가 보통 이제 4문제에서 여러분 이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유도 전동기는 여기 3상 유도 전동기에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4문제 출제됐을 때는요, 여기 3상 유도 전동기에서 거의 다 나온다.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1문제 정도 여러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특수 유도기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5장 정육인데요. 이 정육이 파트에서는 이제 다이오드 여러분 이제 정류 회로에서 1문제, 그러면 사리스터 쪽에서 여러분 1문제에서 일반적으로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9급 쪽에서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제 7급 쪽에서는 이 초파 쪽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거의 매번 1문제씩은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그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 또 지방직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전력전자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20년도 시험은 여러분 다른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제어형 모타 쪽에서는 여러분 이제 매번 여러분 이제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뭐 1년에 여러분 이제 뭐 한 번 정도 여러분 출제될 수 있는데 뭐 국가직에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또 아니면 뭐 서울시라든가 지방직에서 특히 이제 우리 서울시 쪽에서 여러분이 제어형 모타 쪽에서 여러분 출제가 좀 1문제 정도 잘 되고 있는데요. 자,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 그 시험 문제 1문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 출제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스텝 모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펄스 모타 또는 뭐 스티핑 모타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릴럭턴스 모타 쪽에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릴럭턴스 모타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여러분 이제 뭐 시티드가 있고요, 싱크로너스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2파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릴럭턴스 전동기하고 스티핑 모타 쪽에서 여러분 이제 간혹하다가 1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기 기기가 여러분 지금 한 2011년부터요, 2010년도부터 우리 이제 올해까지 여러분 우리 국가직 9급 시험을 가지고요, 제가 출제 문제수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여기 쭉 지금 나와 있지만은요, 자, 우리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 11년 동안 우리 직육이 문제를 쫙 봤을 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기기가 일반적으로 3문제 정도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육이 동기기, 여러분 이제 변압기, 유도전동기 파트에서는 여러분 이 동기기 파트가 문제 출제수가 가장 적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3문제 정도 여러분 이제 출제됐을 때는 거의 동기 발전기에서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4문제 정도 출제됐을 때는 여러분 이제 동기전동기 파트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동기전동기 위상특성 곡선에서 여러분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압기 파트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 직육과 거의 유사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기기기에서는 여러분들 출제수가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곳이 뭐 최근에는 여러분 보통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었지만은 우리 이제 2010년도부터 여러분 3년도까지 하더라도 여러분 많이 출제될 때는 여러분 6문제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20문제 중에서 6문제라고 한다면 상당히 비중이 많은 문제 수가 되겠죠. 근데 요 최근에 와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유도전동기까지는 이제 우리 4장 유도전동기가 출제가 좀 가장 많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문제 정도 여러분이 출제된다고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이제 3상 유도전동기에서 거의 문제가 출제가 다 되고요. 이제 간혹하다가 여러분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여러분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육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 많이 출제될 때는 여러분 이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전력전자는 초포 쪽에서 여러분 이제 1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초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인버터 쪽에서도 여러분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을 수가 있겠고, 대부분이 이제 초포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최근에 돌아서는 여러분 이제 제어용 모터 쪽에서 여러분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 특수 모터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릴럭턴스 전동기하고 스태핑 모터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에서 1문제 정도 여러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이 기타는 이제 우리 이 파트에 속하지 않는 우리 전기 기기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총 합계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 이제 유도전동기가 여러분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하고 여러분 직육기는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기가 여러분 이제 출제 수가 35문제 정도 작죠. 그러면 이제 정육이도 여러분 이제 21문제면 뭐 그다지 여러분 내용 분량에 비해서는 그다지 작은 문제는 아니죠. 2문제가 출제된다고 봤을 때 우리 정육이는 보통 강의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여러분 출제 수가 그다지 적은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전자 쪽에서 여러분 1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010년도부터 우리 20년도 올해까지요, 우리 국가직 9급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뭐 서울시나 여러분 지방직도 뭐 거의 유사하다, 또 7급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2021년도 우리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개강이 되는데요. 자, 우리 9월 달부터 우리 전기기기는 이제 강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이론이죠. 우리 전기기기는 여러분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보통 한 4주에서 15주 정도 여러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여러분 이제 11월 달까지 해서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해서 보통 한 14주 정도
뭐 적으면 한 13주에서 여러분이 끝나기도 하는데요. 보통 한 14주 정도 하면 아주 여유 있게 여러분이 끝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잡고요. 자, 이제 12월 달하고 이제 1월 달은 여러분 2개월 동안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 기본 이론에서 강의하지 않은 내용도 또 여러분 이제 핵심 그 요약 정리를 처음부터 쫙 해가면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출제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푸는 그 2개월 동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꼭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요약 정리도 하면서 이제 기출 문제도 푼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3개월 동안에 모든 내용을 다 강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요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하고 3월 달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를 여러분 한 8주 정도 여러분 이제 풀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기출 문제에서 또 이제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여러분 이제 뽑아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500에서 많으면 한 600문제 정도 여러분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해서 우리 예상 문제가 다 끝나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한 5주에서 길게는 한 6주 동안 여러분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로 해서 여러분 이제 전기 기기는 강의를 다 끝나게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021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 5월까지 이제 지금부터요.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 우리 2021년도 시험을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전기기기 3단계 고득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자, 이 3단계로 나눈 이유는요. 제가 우리 전기기사나 우리 공무원 시험을 대비해서요. 제가 30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3단계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최단기에 최고의 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좀 여러분 숙지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최단기에 최고의 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단계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뭐냐? 자, 우리 전기 기기는요, 여러분 이제 크게 여러분 네 파트로 돼 있잖아요. 자,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발전기하고 전동기죠. 그러면 이 발전기,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발전기 원리, 전동기 원리죠. 그 원리와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구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자, 우리 모든 발전기, 전동기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자, 모든 발전기, 전동기는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 이제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죠. 근데 그 계자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여러분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직류기는 여러분 계자가 고정자고 회전자가 전기자죠. 그런데 우리 동기기는 바로 계자가 회전자고 전기자가 고정자죠. 그래서 우리 동기기는 회전 계자형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께서 발전기, 전동기 원리라든가 특성은 잘 알고 계신데 그 구조를 잘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어떤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동기기는 자, 계좌가 회전자, 회전 계좌형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여러분께서 전기 기사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셨습니다. 물론 못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하여튼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여러분 대부분이 취득하셨죠. 그럼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기사 공부를 하실 때 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차원을 달리어야 됩니다. 전기 기사는 여러분 절대평가입니다. 과목당 과락을 면하고 합이 60점만 되면 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상대평가입니다. 누가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하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7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는 득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올해처럼 2020년도처럼 우리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여러분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여러분 쉽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이나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큰 실력 차이가 나지,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오히려 전기기기는요, 7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여러분한테, 저하고 공부하는 여러분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에 여러분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든 어떻게 응용을 하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에 꼭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고,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께서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관련도 문제집 정도, 또 여러분 인강이나 오프라인 쪽에서 여러분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문제만 여러분 400, 500문제 정도만 푸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그런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요, 꼭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전기기기, 여러분 대학 교재로 많이 이용되는 전기기기 책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서점에 가셔가지고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책도 읽어보시고, 그 책을 읽어봐도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책은 여러분들이 한 2권 정도, 2권 정도면 충분하죠. 한 권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을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문제집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하죠. 우리 전기기기가 여러분 전기 자기학 회로이론보다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기기의 특성을 갖다가 여러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 발전기, 변압기에서 부하하고 여러분 전동기에서의 부하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여러분 공통적으로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죠. 그럼 왜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느냐? 또 부하가 증가하면 여러분 역률이 어떻게 되느냐? 부하가 증가한다고 해서 역률이 지상에 될 때도 있고
진상이 될 때도 있고 또 언제나 역률이 1이 될 때도 있죠. 무슨 부하냐에 따라서.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그 기기의 여러분 특성을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서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세 가지 특성이 있죠. 무부하 특성, 여러분 부하 특성, 외부 특성.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외부 특성이죠. 그 외부 특성은 여러분 발전기, 변압기도 거의 같습니다. 발전기나 변압기나 같은 전원 기기니까요. 자, 부하가 증가할 때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는 게 외부 특성이죠. 그럼 부하가 증가할 때 중요한 게 기본이 뭐예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는데 왜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느냐를 모르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여러분 잘 돼 있고 여러분 기기의 특성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격증 시험하고는 달리 우리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때 아주 난이도가 있는 여러분 문제, 우리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7급에서 여러분 출제됐던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대학이나 우리 전기기사 뭐 인강 또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면서도요 가장 여러분께 우리 수험자 여러분께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 전기기기는 절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 중심의 학습이 돼야 되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특히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절대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전기기기만큼은 꼭 100%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해가 안 되시면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고 또 책도 읽어보셔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많은 문제를 여러분 풀므로써 아주 다양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므로써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께서 대처할 수 있는, 또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이 전공 과목에서 시간을 단축하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전기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이론이 더 쉽죠. 전기 기기보다는요. 그래서 전기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좀 뺏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께서 이 기기 2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 풀므로써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해드릴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오답 노트를 꼭 작성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틀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틀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보시면 여러분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좀 그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서점에 가서 사시라는 책 있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좋은 책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또 저한테 또 질문도 하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꾸 틀리는 문제는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만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서 또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러분 최단기에 최고의 여러분 득점으로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데 힘이 되시겠지만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 따라오신다면 우리 2021년도에 여러분 최단기에 최고의 득점으로 여러분 꼭 7급이든 9급이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설명을 여러분들 들어주신 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 2021년도 대비 우리 전기기기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